자, 안녕하세요. 네, 트위치에서는 원그룹 쿠폰 작가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요, 제목에도 써져 있지만 축구 소설 쓰는 방법을 주제로 짧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 테마에 맞춰서 오프닝 곡도 프리미어리그 테마송으로 한번 틀어봤었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축구 소설 쓰는 방법. 일단 축구 소설 쓰기 전에 우리 이 장르에서 축구 소설이 과연 무엇인가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축구 소설이란 무엇인가?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하기 편하게 일부러 이게 한글 문서를 틀어놓고 네, 이렇게 써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축구 소설은 이 장르 소설에 보면은 그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축구 소설은 축구는 그 스포츠 카테고리
안에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포츠 소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판타지 줄여서 현판 현판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돼서 나온 카테고리이긴 한데 어, 당장 이제 문피아 이런 데만 들어가도 스포츠 카테고리에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 스포츠 분야의 축을 이루는 어, 그 운동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하고 야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중 하나인 축구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어, 자, 그러면은 그 축구 소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일단 축구도 어, 정말 다양한 주인공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축구 선수 주인공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축구 선수 외에 뭐 감독 그리고 구단주, 에이전트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축구 소설이 나왔을 때는 그냥 열의 열 축구 선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독, 구단주, 에이전트 되게 뭐 다양한 분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그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나올 축구 작품들 주인공은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같은 축구 내용을 쓰는 거니까. 음, 근데 이제 축구 선수가 주인공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현실 축구를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네, 어서 오세요. 네, 어, 제가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나? 2199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현실 축구를 보면은 음, 손흥민 선수 뭐 경기라든지 아니면 그 예전에 뭐 이제 어, 박지성 선수나 이런 그 거물급들 한국 축구 선수들의 그런 활약을 이제 보잖아요. TV를 통해서.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국뽕이 차오르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채우는 게 이제 축구 선수가 주인공인 축구 그 소설을 쓰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 축구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어,
그 능력을 가진 주인공을 소재로 전개하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클리셰가 이런 게 있죠. 기연을 얻어가지고 산태창이 생겨거나 스킬 등등 얻어서 그걸 바탕으로 그 메시 그 날도 못지않는 엄청난 선수로 만들어서 결국 그 우승 트로피를 다 얻고, 그리고 그 발롱도르까지 얻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축구 선수의 그 클리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감독이나 구단주, 에이전트, 이 소재들은 선수로 전개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장르 소설에서 중요한 건 대리만족인데, 사실 선수로 쓸 때는 대리만족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주인공이 빅클럽 만나가지고, 빅클럽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국가대표팀 만나가지고 헤더트릭 하면은 대리만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독이나 구단주나 에이전트가 직접 필드 뛰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단주나 에이전트면 약간 정치율 냄새가 나려나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이 나온 김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야기가 이게 산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우주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데요. 이게 어디선가 이제 대리만족을 줘야 되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대리만족. 이 대리만족을 주려면은 결국 그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소재를 갖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작이 이제 감독물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제 경험상 이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감독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축구 선수물 쓸 때도 있지만 바로 협회와 주인공의 관계, 이게 제일 많아요. 이 부분 특히나 초반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소재긴 해요. 왜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갈등 구조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중들이 기본적으로 협회에 대한 불신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갈등 구조로 사용을 하는데, 어, 이게 그 이걸 쓸 때 너무 주인공이 호구처럼 쓰여지면 절대 안 돼요. 그 협회가 갑질을 한단 말이죠. 주인공한테.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어, 아, 저는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물러나거나 힘을 잘 못 쓰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은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휘둘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요. 독자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협회에 대한 내용을 쓰면은 이게 정치권이랑 연결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좀 협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쓰거나 아니면은 잘 몰라도 그저 이제 축구 좀 오래 봤다 싶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데, 어, 사실 독자들은 축구 소설이니까 축구와 관계된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협회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내가 이제 축구하는 내용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정치부를 보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를 쓸 땐 최대한 짧게 치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거나 어, 아니면 어, 아예 넣지 말던가 넣지 말던가 그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감동물 에이전트물 뭐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걸 쓰시는 작가분의 필력 영향이 크죠, 아무래도. 음, 그리고 뭐든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 소재를 쓰고 나면은 이게 주인공이 도약할 수 있는 소재가 돼야 돼요. 이 구조가. 어, 협회가 처음에 주인공한테 갑질을 하는데 주인공이 그걸 기회 삼아가지고 역으로 역갑질을 해서 어, 뭐 주인공의 몸값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그 기존의 협회에 대해 어떤 불신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그 대리 만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음, 자, 그러면 축구 소설은 어떻게 써야 할까? 일단 어, 축구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겠죠? 그죠? 어, 작가가 축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어, 스포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독자분들이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아요. 상당히 많이. 이거와 같은
이거와 같은 상황이 뭐냐? 대체 역사. 이 두 개는 어 갖다 보죠. 아,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은 그 전문가물. 상당히 그 독자분들의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작가님 추갈못이네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진짜 바로 나옵니다. 응, 그, 어, 평소에 일단 그 이 세계는 진짜 어,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는 어, 그 전문 에세이나 어, 지식을 담은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야기를 파는 작가라는 거.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어, 이 그 초보 작가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음, 너무 많이 알려주려고 해. 작가가 내가 나 이만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별의별 내용을 다 써요. 근데 이게 이야기에 하나도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가 정말 써먹고 싶은 그 지식이나 정보가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만들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 초보는 어,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독자왈. 네가 뭔데 날 가르쳐? 축구 소설 보러 왔는데 어? 아니 내가 축구 소설을 보러 왔지. 어, 축구 칼럼을 보러 왔니? 하차합니다. 이러고 나갑니다. 네. 물론 그 지식 배틀 좋아하는 독자님들도 계시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음, 그 어쨌든 이야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많은 숫자의 독자님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 너무 어려운 내용을 쓰거나 어, 음, 잘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를 쓴다던가 이러면 그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설명해주면 되지 않아요? 자, 설명도 적당히 해야 돼요. 뭐든지 적당히. 자, 설명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단어 나오고 뭐 나오고 할 때마다 매번 설명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 독자님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설명충? 하차합니다. 네, 이렇게 또 떠나갑니다. 어,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절대 그 나는 지식 배틀을 벌이러 온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이거를 늘 상기해야 돼요. 우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음, 이거 음, 어디서 연재하면 좋을까요? 네, 음, 막 내가 뭐 축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야기로 쓸 줄도 알아.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 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연재를 해야 될지 몰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연재를 해야 되냐? 어, 일단 지금 2019년 12월 16일 기준입니다. 1. 문피아 2. 문피아 3. 문피아 아니 왜 죄다 문피아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네, 스포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포츠하고 대체 역사, 전문 가물 요 세 개는 어, 문피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읽는 독자층도 많고요.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문피아가 현재로서는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 단행본, 단행본으로 이제 출간됐을 때, 그러니까 단행본 이북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글이 이제 유료로 잘 판매가 되고, 뭐 완결 전후로 해가지고 단행본이 이제 출간됐을 때, 그때는 어, 리디북스, 리디북스 스포츠 단행본이 제법 괜찮아요. 거기도 독자층이 제법 있거든요. 음, 이거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 시리즈가 개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신작 연재를 이제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기성이 아니면은 힘들고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전부 다 회사를 끼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인이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문피아는 내가 회사가 없어도 그냥 계정만 만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피아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닥 그닥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카카오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 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매출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죠. 아직까지는. 근데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게 늘 이제 매 순간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 혹시 알아? 어느 날 그 카카오에서 이제 스포츠물이 막 대박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문피아가 생각보다 떡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는 거. 음, 어, 축구 소설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음,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선수물일 때 상황인데요. 너무 경기하는 장면만 나오게 하지 마라. 그 축구 선수 초기 때는 경기하는 장면 위주로만 계속 나왔어. 왜냐면은 그런 거를 보기 원하는 독자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리셰 다 비슷비슷해요. 특히 이제 경기 장면은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 경기 장면을 그렇다고 아예 묘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선수하고 감독물일 땐 음, 여기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묘사를 아예 안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경기 위주로만 묘사를 해라. 어, 자, 예를 들어서 어, 주인공 데뷔전 그리고 어, 주인 주인공이 몸값을 끌어올리는 경기 뭐 이제 유소년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빅클럽 또는 라이벌 경기. 일단 초반에는 요 정도 경기 묘사만 해주면은 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그 경기 묘사는 할 필요 없거든요. 쓸데없는 자 제가 말 나온 김에 알려드릴게요. 쓸데없는 경기 묘사. 가장 첫 번째 지능 경기. 그러니까 이 지능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 외에 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레알 마드리드나 뭐 리버풀이나 이런 팀하고 경기를 했어요. 했는데 주인공 소속팀은 아직 하위권의 쩌리팀이요. 어, 근데 이제 이건 그러니까 제가 위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예, 이게 빅클럽 경기 했는데 이거는 지능 경기로 묘사해도 돼요. 근데 대신에 주인공은 활약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스코어로 뭐 한
5대2로 졌어. 근데 그 두 골이 주인공이 두 골을 넣어서 5대2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비록 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주인공은 돋보이잖아요. 두 골을 때려 박았으니까. 그런 식의 경기 묘사는 괜찮은데 아, 그 주인공 소속팀이 예를 들면 그 노리치 시티라고 합시다. 노리치 시티예요. 그리고 상대 팀이 웨스트햄이야. 붙었어. 웨스트햄한테 졌어. 3대2로. 이런 경기 묘사는 써봤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보면서도 좀 독자님들이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의미 없이 분량만 잡아먹을 수 있다고 이제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경기 묘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 무승부. 무승부도 무승부 나름이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경기 묘사는 상황 나름이긴 한데, 그 지는 경기보다 빡치는 게 무승부. 무승부 경기죠. 네. 그러니까 같은 무승부 경기라도 어 그런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제 토너먼트 대회에서 음, 주인공 팀이 뭐 이제 4강까지 올라가서 결승 앞두고 정규 시간 뭐 3대3 무승부를 했어.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승부차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뭐 결승전에 진출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극적인 묘사를 할 때 그런 식의 무승부는 괜찮은데 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리치 시티하고 웨스트햄이 무승부한 경기를 묘사를 했어요. 아이 지는 것보다 덕박치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무승부 경기도 어지간하면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묘사의 차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묘사할 수 없겠다 싶으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너무 그럼 이기는 경기만 묘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이기는 경기만 묘사해도 대신에 중간중간에 그렇죠. 그 프리미어 리그 예시를 들었으니까 계속 프리미어 리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리그 경기만 순수하게 38경기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아무리 대단한 활약을 하더라도 뭐 38승으로 해가지고 우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너무 재미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무승부하거나 지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몇 줄로 그냥 문장 처리를 해가지고 넘기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가 잘 나갈 땐 이렇게 잘 나갔지만 뭐 이때 무슨 변수가 있어서 이 경기하고 이 경기는 그냥 어, 비기고 졌다. 그래도 뭐 계속 선두권 싸움은 유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이거 이런 거 있어요. 우승을 다투는 중요한 길목에서 어, 라이벌 팀하고 경기를 하게끔 묘사를 했어. 근데 졌어. 그럼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게 묘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는. 근데 가끔 보면 그 지는 묘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탈자가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경기하는 장면만 나오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 그럼 이제 또 뭘 쓰냐? 경기
외적인 장면에도 신경을 써라. 그 내가 축구 선수나 감독 어, 감독이라면 어, 뭘 할 수 있을까? 축구 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글로 풀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글이라는 건 이야기죠. 음, 맨날 축구 경기만 하고 뭐 이겨 막 승승장구해. 근데 그것만 계속 보면은 사실 많이 지겹거든요. 그럼 경기 외적으로 이제 어, 이 사람이 맨날 축구공만 차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그 경기장 외에 있을 때 그런 그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과연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여기서도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사실 요런 부분은 스포츠 기사라던가 선수 개개인의 SNS 같은 거를 좀 어, 많이 참고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음, 뭐 주인공이 이제 뭐 선수단의 뭐 친한 동료들하고 친목을 다지는 장면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몸값이 올라간 주인공이 뭐 광고 뭐 이런, 그러니까 협찬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찍을 수도 있다던가, 어,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던가, 그러니까 경기 후 인터뷰 말고요. 그러니까 경기장 바깥 예를 들면 이제 포포트라든가 베스트 11 같은 그런 인터뷰 아니면 토크쇼 같은 데 출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도 출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경기 외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장면이 있어요. 바로 뭐냐? 연애. 자, 우리 주인공 고자로 만들 수는 없다. 아, 그래서 우리 주인공도 연애 시켜주자. 자, 연애 누구로 할까? 어, 그래, 예쁜 아이돌, 모델. 아, 좋다, 좋아. 아, 자, 우리 주인공, 우리 연애 시켜주자. 히히히히 하고 딱 쓴단 말이에요. 뭐, 주인공 연애 시키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들이 연애하는 거에 있어서, 어,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여주인공, 성격. 첫째는 이거예요. 그, 성격이 너무 지랄 맞다던가, 어? 막, 주인공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 등골 빼먹는다던가, 이런 거 묘사하면은, 어우, 독자들이 흥분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그냥. 막. 그,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누가 그런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성공했는데. 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어, 아예 그냥 한 우물만 파거나, 아니면은, 어, 그냥 완결 다 돼가지고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여주인공한테 매달리거나 안 달라 있으면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 여주인공과 함께 지내면서 남자 주인공한테도 우리 주인공한테도 그 뭔가 이득이 있으면 좋긴 해요. 어, 좀 이상적인 성향의 여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여주인공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 주- 우리 주인공 정말 내가 아끼는 애착을 갖고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우리 주인공 고자로 안 만들고 연애시킬 수 있죠. 근데 그런 여주인공 못 만들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죠. 고자 해야지 뭐. 음, 그건 그 능력 없는 여주인공 안 됨. 주인공은 능력이 있는데 왜 여주인공은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어, 둘,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능력 없는 여주인공이 그 주인공한테 마치 기생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그 둘 다 그냥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제 어디 자. 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저의 그 개인적인 그 경험담을 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첫 축구 소설은 이제 필드의 사령탑이라고 있는데 그 2016년 1월에 연재가 됐던 작품이고 그리고 감독물입니다. 축구 감독물인데 그 당시에 그 작품을 썼을 때 축구 감독 작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축구 선수 주인공 내세운 작품들만 있었고 어, 그러니까 축구 관련된 다른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연재했던 이제 필드의 사령탑하고 그리고 이제 지니 스카우터 그리고 그 하나 더 있는데 그 김군 작가님이 쓰신 거 지상 최고의 축구. 그 이렇게 해서 딱 세 작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지금 2019년 이제 끝나가는데 2020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거의 4년 전 이야기죠. 거의 약 4년에 가까운 시간 전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약 4년 정도가 흐른 상태에서 보면, 어, 감독물은 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고 구단주, 에이전트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서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 축구를 주제로 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써도
어, 괜찮을 것 같다 보거든요. 물론 그만큼 작가가 많이 알아야 되고 잘 쓸 줄 알아야죠. 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이야기나 쓰고 싶은 이야기는 그 피파 회장을 주제로 한 소설 아직 없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나온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어, 그것도 그 소재로 잘만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 피파 회장 되는 이야기 나쁘지 않다 봐요. 그 피파에서 이야기하는 피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에피소드라든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그 그게 축구와 주제가 이어진다면은 저는 충분히 다 가능한 이야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단 재밌게 써야죠. 네. 재밌게만 쓸 수 있다면 근데 그 재미의 기준이 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재밌게 쓰면 되죠. 근데 재밌게 어떻게 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재미 기준은 누구나 쉽게 어 그러니까 허들이 낮은 글을 쓰는 게 저는 재미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휴 뭔가 갈증 나네. 오늘 이렇게 했던 이야기는 나중에 제 개인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고요. 그 트위치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은 한 2주 정도는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시 보실 수 있고 설령 못 보시더라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 이야기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주말에 그 식중독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거든요. 지금 약만 먹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좀 말이 좀 하면서 좀 많이 꼬이긴 하네요.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두라나 구구님은 어떻게 작가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저희 방송 통해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자주는 안 하는데 가끔씩 하니까 어, 그때마다 한 번씩 놀러 오세요. 편하게.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제가 이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아니면 뭐 지금 질문 주셔도 되고요. 어디 보자.
아, 네네. 편하게 해주세요. 축구 경기 장면에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많습니다. 아, 그,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묘사를 어떻게 처리하냐. 아, 그쵸. 저도 그렇게 20명을 다 일일이 묘사하진 않아요. 어, 제가 감독물 썼을 때는 그 묘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기준점을 딱 잡은 게 일단 그 해당 경기의 전술,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 그,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 한 4명? 4명 정도 딱 잡고 그 4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묘사할 때 그 전반 45분, 후반 45분에서 정규 시간이 90분인데 90분 전체를 다 묘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묘사 방식이 그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 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 경기마다 하이라이트 보면은 그 주요 장면 위주로만 나오잖아요. 그게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한 4명 정도 이제 주요 선수 잡고 그 선수들 위주로 어, 묘사를 진행을 하죠. 어,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선발 라인업 짤 때가 좀 복잡하죠. 양팀 선발 라인업 제가 그때는 뭐 스킬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선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게 22명 다 짰거든요. 우리 팀 11명, 상대팀 11명. 근데 우리 팀은 늘 정해져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 뺑뺑이로 쓰면 되는데 상대팀 라인업 짤 때는 매번 머리 아파가면서 썼거든요. 물론 이제 그 초반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이 생기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상대 선수는 이제 좀 중요한 선수 위주로만 이렇게 묘사를 하고 한, 한 둘, 셋 정도만 묘사하고 그냥 아예 이름 자체도 안 넣었죠. 음. 어떻게 그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나요? 아, 그리고 뭐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 소설도 연출이 중요해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연출을 카메라 각도로 잡고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기법을 좀 아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화면이나 이런 거 연출 구도를 잡을 때 그걸 좀 많이 알면은 구도 잡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선수 공 차는 것만 그 묘사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장 내에서 공 차는 걸 묘사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묘사하는 건 맞는데 같은 경기를 묘사를 하더라도 음, 어떤 작품은 그냥 뭐 주인공이 해결해가지고 결과 만들어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 작품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작품은 그 주인공이 결과를 만들어 가긴 하는데 주변 뭐 관중들의 이제 그
반응이나 그 양팀 벤치 반응 아니면 뭐 TV를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하는 작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연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좀 더 그 실감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스포츠 소설 볼 때 이게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독자님들이 상상을 못하게 만들면은 그것도 나름 이제 그러니까 스포츠 소설은 너무나도 그게 그 재미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려면은 그 좀 더 다양한 연출이 필요하기는 해요.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